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개나리와 유채꽃이 피고 꽃샘추위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절이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 어느덧 1년의 4분의 1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의료진과 공무원은 또 제각각 힘에 넘치는 일을 지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철저한 개인위생 지키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2일에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가 시사자키 정광용입니다를 통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부활절 예배 모임이 정말 걱정된다고 했는데요. 지금껏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병률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왔었는데 최근의 그래프상으로 모양으로 보면 터지기 직전에 위태로운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계에서는 종단의 최대 행사인 부처님 오신 날까지 미뤄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부활절인데요. 이재갑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대형 교회 등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만 더 자제를 해주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내놨습니다. 설마 하니 부처님이 생일상 안 차려줬다고 서운해하고 예수님이 부활절 기념 예배 안 드렸다고 화를 내시게 하겠습니까? 종교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로코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코이카 단원들이 난처한 지경에 처했다는 뉴스를 봤었는데요.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대외 무역 협력 사업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봉사 단원을 파견해서 그 지역 발전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병을 한 데다 2월 중순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서 모로코에서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코이카 단원이 길을 걷다가 현지인이 던진 돌에 맞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래저래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3월이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모로코가 국제선 항공편을 모두 막아버리면서 국가 간 협력 없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돌아오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150명 정도가 있는데 모로코 항공사에서는 250명을 모두 채워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면서 계속 일이 틀어져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외교부에서도 그렇고 코이카 단원들과 우리나라로 돌아오려는 현지 교민들도 모두 애를 태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존스 홉킨스대에서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모로코를 찾아보면 4월 3일 현지 시간으로 735명이 감염자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로코에서 우리나라에 진단키트를 좀 팔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이때다 하고 직접 와서 진단키트를 실어가는 조건으로 의료물품을 수출하되 올 때 우리 교민이랑 코이카 단원들 150명을 태워다 달라고 조건을 걸었다는 거잖아. 정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똑 부러질 수 있는 겁니까? 250명이 정원인 비행기에 150명을 태우고 비어있는 100명분 좌석을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하려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든다고 했었는데 그냥 한 방에 해결해버린 거죠. 모로코 국왕인 모하메드 6세의 결정으로 물품 운송을 위한 화물기와 별도로 특별 여객기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감사의 표시로 모로코가 원하는 의료 물품 구매를 지원했다고 하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인종 혐오로 자칫 양국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가 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니 모로코 국민들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을 거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어깨가 으쓱해지는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전략을 배우고 싶다면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리 전략을 공유해 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3일 오후에 독일과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독일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관심이 있지만 특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가 국경이나 도시 봉쇄 없이 안정세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번 독일과의 화상회의에서도 필요한 인적, 물적 교류의 흐름을 열어두면서 감염원 유입 여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년 상황과 격리자 관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방법을 공유해줬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와 방역 간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뛰어나게 잘 해내고 그 방법을 전 세계에 공유해주는 경험은 쉽게 갖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어깨에 힘 좀 줘도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적 자긍심을 더 빵빵하게 가슴에 채워 넣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